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요. 한 주를 항상 마무리하는 독해활동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두 개 정도 독해활동지를 여러분들이 해봤는데요. 어떤 친구는 조금 이 내용이 쉬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해보면은 할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이거 조금 다 채우기 어렵다 라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하는 이유도요, 어느 순간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이제 공부하는 거를 그 역도 드는 연습이랑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역도 선수가요, 어떤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갑자기 무거운 걸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작은 무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본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를 올리면서 나중에 연습을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올림픽 같은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로 따고 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너무 어렵거나 많은 양의 공부를 하면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본인의 어떤 현재 나의 수준에 맞게 조금씩 시작하면서 그걸 늘려간다면 나중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더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독해 활동지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이 강의를 보기 전에 미리 글을 다 읽어보고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해 활동지는 사실 조금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여러분도 실제 글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강의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앞에 교과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글의 내용은요, 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서빙 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어떤 막 댓글 같은 거, 음식점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서빙 하시는 분이 참 친절해요, 주인께서 너무 이야기를 참 재밌게 많이 해주세요 라는 댓글도 있고, 서빙 참 불친절하네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식당,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하죠. 자, 이 글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쓴이는 한 족발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날마다 같은 시간과 음식 속에서 가장 차별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바로 말이었답니다. 자, 왜 어떤 말을 이야기를 했을까? 자, 이렇게 하면 혹시 나올까요? 자, 죄송합니다. 자, 흰색으로 없어지네요. 이렇게. 자, 말이었는데요. 숨소리나 시선, 억양,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유쾌함을 전하려 노력을 했답니다. 자, 그 덕분인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 거고요. 스타 서빙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말을 잘하는 서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쭉쭉 나오네요. 첫째, 자, 뭐 하라는 겁니까? 자, 단어 선택을 잘하는 것이었답니다. 자, 손님이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네 하고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나는 웃는 얼굴로 이 반찬 맛있죠? 완전 많아요 하면서 갖다 주었답니다. 그러자 나를 찾는 손님이 늘어났다고 하죠. 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사람을 찾으면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하고 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점점 묻기도 전에 나에게 일거리를 주었고요. 나는 그 안에서 많은 기회를 만들었답니다. 어떤 좀 사람이 글 쓰신 분은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자, 둘째는 무엇이냐? 자, 대화의 눈높이입니다. 자, 대화의 눈높이? 눈높이 하면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겠죠. 자, 우리 부모님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대요. 그 덕에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답니다. 이해를 못하면 손짓과 발짓으로 표현을 했고요. 어려운 단어는 최대한 쓰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같은 말도 자기만의 뜻이 다릅니다. 말 뒤에 숨은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괜찮은 사람이 있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글쓰니께서는 참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죠.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둘 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하게끔 말을 하려면은 손짓과 발짓을 섞어서 이야기해야 되고, 단어도 최대한 쉬운 단어로 이야기를 해야 됐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셋째입니다. 자, 셋째.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달변가는요, 여러분,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을 달변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강연가도 아니고요, 진솔한 사람이래요. 자, 진솔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실되게 이야기한다는 거겠죠. 손님들은 직감적으로 합니다. 내가 계산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짜증을 내서 말하면은 상대방도 짜증을 내는 반면에 예쁘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더 예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네요. 자, 여기도 표시를 같이 하면서 정리합시다. 자,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냐? 호주에서 막노동을 하던 시절 뺨 맞는 수모를 겪었을 때에도 나는 나에게 격려와 진심의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내 인생 전부를 평가하지 말자고, 긍정적인 미래의 나를 만나자고 응원을 했습니다. 참 이분은 선생님이 봤을 때 자존감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스스로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새 주변에 나를 아끼는 이가 많아졌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말에서 시작이 되었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죠. 사실 이 글은 말과 관련된 글이지만 따지고 보면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아존중감이라는 말은 특히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시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은요,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아무리 험담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해도요,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사랑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 찾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어 다 찾아봤겠죠? 자, 첫 번째, 자, 각각의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 둘 이상의 대상이 구별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가지 않고 뭔가 다르게 접근한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서는 차별화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을 할 때 소리의 높낮이에 변화를 주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보면 먹어라는 말도요, 여기 답이긴 합니다.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먹어? 먹어. 뜻이 다르죠. 첫 번째 먹어? 하고 하는 건 물어보는 거고, 먹어 라고 낮추면은 명령을 하는 뜻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억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물을 보거나 상황을 인식하는 안목의 수준입니다. 자, 눈높이라는 말이 있죠.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말을 매우 능란하게 잘하는 사람. 선생님이 아까 말 잘하는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달변가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예요. 자,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접했을 때요, 그것의 어떤 진상에 대한 느낌이 즉시 오는 것. 이거는 자, 직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여러분. 직감적으로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감적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는 노동. 글쓴이는 호주에 가서 이걸 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막노동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 내가 이러한 땡땡을 참고 견뎌야 된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수모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자, 단어 잘 찾아봤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내용 토파보기입니다. 토파보기는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걸 토파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 글쓴이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차별화하려고 했고 노력했던 것이 대체 무엇이냐? 자, 한 글자가 있었죠, 여러분?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을 차별화하고 썼기 때문에 오히려 스타 서빙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걸로 바로 이어가야겠네요. 두 번째 문제, 글쓴이가 스타 서빙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자, 요 본문에 있는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숨소리나 시선, 억양, 이 행동을 통해서 손님들에게 이제 이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이었냐? 바로 유쾌함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님에게 유쾌함을 전하려 노력했기 때문에 손님들은 식당에 와서도 즐겁게 식사를 하고 갈 수가 있었고, 나 또한 인정을 받았겠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소개한 말을 잘하는 서빙 4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라고 했고요. 친절하게 이 본문에서는요, 여기 이렇게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4가지를 아예 표시를 해줬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정리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단어 선택을 잘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대화의 눈높이였습니다. 이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라, 그런 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진솔하게 대하기. 내가 뭔가 어떤 의도나 목적, 어떤 계산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면은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진실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은 상대방도 나의 그 진심을 알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이 자존감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존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OX 문제입니다. 이제 O 아니면 X니까 50%의 확률이겠죠, 여러분. 자, 첫 번째, 글쓴이는 손님이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네 라고만 했습니까? 아니죠. 오, 이 반찬 맛있죠? 이거 반찬 완전 많습니다. 더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X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글쓴이의 부모님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서 손짓과 발짓을 많이 사용해서 표현을 했다. O였습니까? X였습니까? 당연히 O였죠, 여러분. 자, 이 손짓과 발짓은 보통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나오는 언어는 아닌데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세 번째, 자, 내가 짜증내서 말하면 상대방도 짜증을 냅니까? 안 냅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짜증을 내겠죠. 그래서 이거는 O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긍정적인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할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각각 하나씩 있겠죠? 우리가 매주 이제 독해활동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가지씩 요 다음 강좌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씩 한번 적어보시고요. 선생님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요 5번에 대한 답이 마땅히 생각이 안 난다면 요 말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좋았던 말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자,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고쳐야 될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쓰시던지, 아니면 내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좋았던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골라서 요 다음 강의에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 독해활동지에 대한 내용 설명은 끝났고요. 선생님이 한 가지 영상을 하나 하나 했는데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바로 요 다음 강좌 넘어가서 작성하는 거 넘어가도 좋습니다. 한번 볼 친구는 같이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막말로 경비원이 분신해 목숨을 끊은 아파트입니다.